남편하고 아내가 있으면 아내한테 어떤 선물을 주는 게 제일 좋겠냐 하면은 우리가 그냥 탁 떠오르는 게 이제 이 꽃 같은 거, 장미꽃 좀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중년 남편들이 장미꽃, 꽃 같은 거 잘 안 주거든요. 그 이유는 아주 선명해요. 자, 통계를 보는 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경제 변수를 어떻게 구분하는가에 이제 초점을 두었는데, 오늘은 주어진 통계를 해석하는 데 대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크게 한 두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우리가 보통 국가 통계를 보다 보면은 절대 수치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이제 그냥 일반인들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을 수가 있다. 그래서 통계라는 것은 어떤 상대적인 맥락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두 번째는 주어진 통계 수치의 이면에 있는 인과관계,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혼동하기 쉽거든요. 이 두 가지 주제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쓴 그 책 재정전쟁의 14장을 보면은 이제 이건희 상속세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는 그 타이틀이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제가 이 통계를 보는 상대적인 맥락을 언급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때 이제 작년이죠. 그 상속세 얘기가 나왔을 때 13조 원이라고 하니까 막 언론이 난리를 쳤습니다. 이게 너무 크지 않느냐 하는데, 아니 그게 이건희 회장은 워낙 부자시니까 상속세가 많은 것은 너무 당연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속세법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비판하는 건 괜찮은데, 그냥 13조 원 이거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좀 곤란하지 않나, 이제 그런 언급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책 앞에도 나오지만은 제가 이제 쉬운 예를 학생들한테 들어주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통계를 어떤 맥락에서 보는데, 크게 봐서 비중, 추세, 그 다음에 이제 비교, 이 세 가지 개념입니다. 쉬운 예를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교수, 이거 뭐 J 교수가 빚이 부채가 500만 원이 있고 이제 K 학생이 100만 원이 있어요. 자, 내가 이제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골라가지고 돈을 꿔주고 싶은데 신용도를 좀 보아야겠죠. 이제 누가 떼어 먹을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이 교수가 부채가 5배란 말이에요. 500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학생 꿔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정보가 이제 더 추가로 제공이 돼서 이 교수는 소득이 한 5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부채 소득 비율이 10%거든요. 500만 원 부채에 5천만 원 소득이니까 뭐 감당할 만하죠.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소득이 500만 원이야. 그러니까 100만 원 부채에 500만 원 소득이니까 부채 비율이 20%죠. 부채 비율이 2배죠. 좀 불안해 보일 수도 있죠. 소득 대비 비중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 교수가 좀 낫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보통 경제학에서는 GDP 대비 얼마, 몇 퍼센트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GDP가 전체 경제 사이즈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뭐 일반적으로 다른 경우에도 전체 대비 비중을 얘기할 수 있죠. 뭐 많죠. 뭐 이제 얘가 뭐 전체 조세 수입이 있으면 그 중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뭐 10%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전체 대비 비중을 하니까 좀 감이 잡히죠. 이런 것들. 영어로는 relative to the total, 어떤 전체 대비 share, 비중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추세예요. 트렌드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근데 이 경우는 아까 예를 다시 들어와서, 설사 이제 이 교수가 부채 비율이 낮아서 안정적인 것 같이 보여도 자세히 보니까 계속 빠르게 늘고 있어요. 이 교수의 부채 비율은. 반면에 이 학생은 이제 줄고 있다고 하면은 사실 다시 이제 마음이 바뀌게 되겠죠. 이 경우에는 이 교수 돈 꽂으면 안 되겠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정보가 되겠죠. 세 번째는 비슷한 집단끼리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교수 같은 경우는 비슷한 교수들끼리 놓고 봤을 때, 이 교수의 부채 비율은 좀 높은 편이다 또는 낮은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학생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국가 경제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 비교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이 국제 비교는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슷한 사람들끼리 비교를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보통 많이 하는 것이 이제 OECD 국가들의 이제 평균을 얘기 많이 하는데, 이 경우 조금 신중해야 돼요. OECD 국가들이 물론 이제 어느 정도는 선진국, 잘 사는 나라들의 모임입니다. 대체로 이제 뭐 잘 살게 되면 복지 같은 건 비중이 높아지니까 어떤 복지 지출 비중, GDP 대비, 그런 경우는 대체로 괜찮아요. 이런 비교를 해도.
근데 우리가 가장 자주 보는 것이 이제 정부 부채, 국가 부채라고 부르는 정부 부채가 정확한 그 용어입니다. 정부 부채 비율 같은 걸 보게 되면은 굉장히 다양해요. 이 OECD 국가들을 보면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걸 평균 내 가지고 우리나라보다 높으니까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한마디로 코미디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 책의 16장에서 이 부분 아주 상세하게 얘기를 했고 또 상당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놨습니다. 두 번째 이제 주제는 이제 인과관계를 유추하는 건데 이 부분이 좀 이제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통계는 되게 여러 효과가 서로 상쇄돼서 나타나는 순효과이거든요. 우리가 보는 통계 수치는.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은, 학생이 있을 때 보통 제가 물어봐요. 네가 이제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데 시급이 10,000원인데 이거를 이제 주인이 이제 20,000원으로 올려주면은 일을 더 하겠느냐, 덜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기 생각을 해보다가, 뭐 더 합니다. 이렇게 대부분 얘기를 많이 하죠. 학생들은 돈이 아쉬우니까. 그런데 혹시 이제 나이 든 사람한테 가서 그걸 물어보게 되면은 생각해보다가, 시급이 그렇게 2배로 올리면은, 그동안 하루에 한 8시간 일하느라고 힘들었는데 조금 덜 일해도 이제 예전 같은 소득을 벌 수가 있겠죠. 그럼 남는 시간은 여가니까 여가를 즐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경제학에서 이게 효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효용 함수에는 우리가 뭐 보통 무슨 XJ, YJ 해가지고 어떤 소비 부분만 들어가는데 여가도 사실 중요한 변수예요. 그래서 이제 나한테 주어진 24시간 중에서 한 8시간은 자고 한 16시간이 내가 쓸 수 있는 자원인데 이 중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소득이 생기고 그 소득으로 이제 소비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효용이 올라가는 것이고 일을 안 하는 여가 시간도 나한테 효용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효과, 뭐 조금 더 뭐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소득 효과, 대체 효과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두 상반되는 효과가 상쇄돼 가지고 이제 나의 결론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젊은 이제 세대들 같은 경우는 임금을 올려주면은 상대적으로 일을 더 하더라. 그 정보를 가지고 나이 든 세대도 그럴 것이라 생각하면은 그것은 이제 잘못된 유추가 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경제 언론에서 대부분 다 많이 배우는 내용들이시죠. 뭐 예전에 이제 제가 농담을 삼아서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어디 강의 나가면 한 적이 있는데, 보통 이제 뭐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남자니까 남편하고 아내가 있으면 아내한테 어떤 선물을 주는 게 제일 좋겠냐 하면은 우리가 그냥 뭐 보통 떠오르는 게 이제 이 꽃 같은 거, 장미꽃 주면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중년 남편들이 꽃 같은 거 잘 안 주거든요. 무슨 뭐 생일이나 어떤 그 기념일에. 그 이유는 아주 선명해요. 왜냐하면 장미꽃을 주면 일단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부인이, 이거 좋네, 꽃을 받으니까. 또 한편으로는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은, 이거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네? 뭔가 사고 쳤나? 주식 투자해서 돈 말아먹었나? 친구한테 보증 쓰다가 돈 뜯겼나? 뭐 이런 식의 의심을 하기 쉽거든요. 사실 죄진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크면은 이게 상쇄돼서 이제 장미꽃 선물은 안 하고, 뭐 다른 전자제품, 뭐 가전제품이나 뭐 이런 거 선물할 가능성이 더 크죠. 뭐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냐 하면은 이제 요즘은 좀 확실히 현금을 좋아하고 뭐 그냥 주얼리, 귀금속 이런 얘기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데 다른 어떤 학생이 금부치오 그래서 학생들이 와 웃었어요. 학생들이 쓰는 용어는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 학생한테 너 장녀지? 그랬더니 맞다고 하더라고요. 너 엄마하고 되게 친하지?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맞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학생들이 쓰는 용어를 보면은 이제 엄마가 얼마나 친한가를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이제 썰렁한 농담을 하면은 저는 막 재미있다고 혼자 웃는데 학생들은 그냥 웃어줍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인과관계 유추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상관관계하고 인과관계인데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발생했을 때는 상관관계가 높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correlation이라는 표현인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인과관계, cause and effect 또는 뭐 causation, causality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흔히 이제 범하는 실수가 A와 B가 동시에 발생했다고 어떤 순차적으로 A 다음에 B가 발생했다고 해서 A가 B의 원인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것을 잘못 유추하면은 이제 오류가 생기는데 뭐 난시쿼터의 오류라는 표현을 이제 쓰기도 합니다. 이게 굉장히 흔한 오류예요.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어떤 정치인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분이 여기저기 용병처럼 다니시는데 이제 어디 가서 어디 한 군데 가면 꼭 선거에 이겨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상관관계는 높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워낙 머리가 좋으셔서 예를 들어서 꼭 이기는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자기가 이제 도와주면은 이제 상관관계가 높겠죠. 이제 인과관계는 이제 조금 다를 수도 있겠죠. 이런 예는 굉장히 흔합니다. 관련해가지고 이제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결과에는 이제 다양한 원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보통 수요 함수에 물어볼 때 자동차 가격이 이제 떨어지면은 자동차를 더 사겠느냐 하면은 학생들이 더 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동차 수요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엄밀하게는 틀린 답이거든요. 정확한 답은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은 이제 고정되어 있다면은 이제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자동차 수요에는 이제 그 재화의 가격뿐만이 아니라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소득이나 뭐 기대치 이런 변수가 있거든요. 자동차 가격이 앞으로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안 사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여러 그 하나의 결과에는 이제 여러 원인이 있다 이 부분을 이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경제학에서는 여러 가지 통계적인 기법을 동원해서 각 원인들의 이제 그 경중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거를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이죠. 가벼운 에피소드인데 예전에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보통 이제 제가 아까 그 노동 공부 물어볼 때 이제 학생이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서 일한다고 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질문을 시작하는데 한 번은 어떤 학생한테 그 얘기를 딱 했더니 학생이 나한테 저는 편의점에서 일 안 합니다 하고 딱 째려보면서 얘기를 해서 되게 제가 당황했던 적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옷차림이나 이런 것이 이제 도저히 편의점에서 일하실 그런 환경은 아니고 아주 부유해 보여서 제가 사과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겁이 나서 이제 학생들한테 이런 예를 들 때는 꼭 물어보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자, 오늘 한 강의는 이제 주어진 통계를 해석하는데 어떤 절대 수치는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계속 이렇게 과장돼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맥락에서 봐야 된다는 거. 구체적으로 비중, 추세, 비교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통계 수치가 나왔을 때 이제 거기에 그 배후에 있는 인과관계를 유추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우리 보통은 이제 비슷한 시점에 발생했다고 해서 이제 그것이 인과관계처럼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